삼성전자 내부에서 폭탄 발언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이야기죠. 아니 어제 나온 공시가 반영해 준다고 봅니다. 과연 진짜로 지을 수 있을 것인지. 삼성전자 내부에서 그래서 폭탄 발언이 나왔어요. 예? 투유님께서 호남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진짜 짓는 줄 알더라. 이건 누구와 연상이 되는? 네. 예, 투유님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DS 부문의 임원이 조선비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의도한 투자가 아니다. 허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일단 큰 틀에서 계획이 잡힌 이후에 투자와 운영 계획을 짜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한 임원의 인터뷰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한 임원. 네. 삼성이 직접 의도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게 진짜죠. 예. 이게 진짜 이야기죠. 아니 어제 나온 공시가 네. 저 입장을 저는 반영해 준다고 봅니다. 예. 기업의 상황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이것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참고만 하시라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실제로. 네. 이 경영 공시를 본다면 과연 진짜로 지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진짜로 무조건 짓겠다라는 확약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행정지도란 것이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압박이 됐다고는 보여지지만 행정지도에 따라서 반드시 어떤 꼭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실현시켜야 되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따진다면 굳이 나중에 3전 닉스에서 우리가 그때 발표는 했으나 우리가 지금 현 여건상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충분히 철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호텔 경제학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발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뒤에 실현 여부는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국민 보고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도대체 김용범 실장에 따르면 기업의 이 이윤을 국민들에게 분배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반도체 사이클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이 이익이 나고 있는 이 시기가 몇 년 안에 끝나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돈으로 도대체 투자를 하라는 겁니까? 이윤은 이윤대로 싹 다 가져가고 노조에서 다 이율 분배받아 가져갈 텐데 도대체 기업에 무슨 남는 돈이 있어서 이런 800조짜리 광주에만 400조짜리 이런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의 정말 갈라치기 정치의 표본이라고 보여지는 게 광주에만 집중해서 투자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됐잖아요. 호남 지역에 이 반도체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북에서도 불평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전북은 전혀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없지 않냐. 전북이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난 지선을 돌아보면 사실 부울경 가서 그 단체장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선출된 이 단체장들이 함께 가야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 중앙당이 아니죠. 정부에서 우리 지역을 더 밀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 민주당 사람을 뽑아달라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이랑 울산은 속았어요. 속았습니다. 아니 또 속은 건 아니고요. 속았습니다. 속았어요. 경남만 국민의 선택이니까. 경남 도민들만 갠신이 살아남은 겁니다. 부산 시민들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울산 시장도 이게 호남 반도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표현한다면은 광주 반도체 같은 상황이 아닌가로도 읽힌다. 청와대는 2030년 완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삼성전자는 2040년 얘기를 했었고 SK하이닉스는 일정은 추후에 공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이 시장과 경영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공시를 지금 띄워놓기는 했다라는 점을 봐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네, 지금 저 이제 어제 사진을 보여주고 계신데. 뭐 웃는데 뭐 표정 좋은데요, 뭐. 네, 아유 지금 멀리서 찍어서 그렇지 아니, 아마 표정 가까이서 웃고 보면은 있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게 저 그 단상 위에 저 3명을 일부러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금 근데 PD님께서 이제 사실은 오늘 많은 지면의 일면에서는요 서로 이 3명이 다 90도 인사를 하는 홀더 인사하는 예, 거. 예. 그 사진을 많이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면으로 나갔다는 거는 청와대에서 그거를 이제 메인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의견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이제 내용은 삼성과 SK에게 대통령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예. 내용인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이제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저는 오히려 지금 스텝이 좀 꼬일 수 있다. 청와대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지금 어제 삼성하고 SK가 그 투자를 하기로 한 금액을 보면 4,700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대한민국의 GDP가 한 2,400조 정도 되는데 2배가 되는 금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예. 10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너무 구체적인 그 뭐랄까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광주 전남이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기에 최적지다. 그러니까 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물과 전기와 인력이 정말 충분하면 그곳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기 정말 좋은 지역이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한예종을 광주로 이전하겠다. 예, 예. 그리고 그 육사, 공사, 해사 통합해가지고 그것도 전남으로 이전하겠다. 어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전라도, 전남, 광주 쪽에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아유, 근데 이재명 아까 대통령이 호남 투자 좀 많지만 조족지열이라고 그렇죠. 근데 하시잖아요. 그 조적지열이라고 조적지열. 정말 조적지열이었는지 찾아보면은 예.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그 광산업을 그쪽에 몰아줬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전이 뭐 이전을 하면서 나주 혁신도시를 또 맞아요. 만들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라 그거 그래가지고 있었죠.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몰아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게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정부 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 이제 이명박 대통령님 때도 그 2012년도에 여수박람회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일자리 창출하고 공간 창출을 굉장히 크게 한 적이 있었고 예. 박근혜 대통령님 때도 호남 KTX를 개통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SOC 인프라를 만들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이 가짜 뉴스처럼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전라남도, 광주에 굉장히 많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아까 그 우리가 그 반도체 그 예. 사이클, 그러니까 호텔 경제학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진짜 필요한 데가 이제 그 대구. 경북 같은 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같은 데는 어제 발표난 금액을 보면 한 40억 정도 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적은 액수고 그리고 사실 40조 아니고요? 40조인가요? 죄송합니다. 40조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예. 있고 근데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 공항 문제가 좀 있는데 맞아요. 대구 그 공항 공항이 문제가 정말 만약에 청와대에서 검토하고만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만 나와도 아까 그 반도체 호텔 경제학 같은 상황이 예.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조차 지금 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전북도 마찬가지예요. 예. 처음에 전북에다가 그 현대가 이제 그 새만금에 8조를 투자하겠다. 예. 그 이후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히 강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발표에서 완전히 배제가 돼버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해 먹고 사나 정부가 이렇게 자꾸 편애하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주워온 자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은 전국 8도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거기에서 적합한 전 강원도인데 강원도 무슨 진공을 맞아. 위한 뭐 네. 그걸 뭐 역대 정권에서 다 했던 적 있나? 네. 아, 그 우상호 지사가 네. 원래 맞아. 그 반도체 관련된 거 가져오겠다고 맞아, 공약하지 맞아. 않았습니까? 맞아. 지금 강원도인 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니신가? 쏙 빠졌네요. 쏙 빠졌어. 강대규 네. 일어나라.
아니 근데 삼성전자가 진짜 정정 공시를 했군요. 공시를 애초에는 해당 규모 및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정정 전에는 공시를 했었는데 정정을 했네요. 공시를. 해당 규모 및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 계획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걸 추가했군요. 애초보다 공시 내용을 추가하면서 정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SNS에 자꾸 이거 진짜 실현되는 거 맞아? 삼성이 이거 투자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자꾸 일부에서는 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이 과연 본인이 직접 의도해서 투자했냐? 아까 조선비지에 삼성전자 임원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지만 직접 의도한 투자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임원이라면은 물론 여러 명이 있지만 뭐 이분이 임원 가운데 말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임원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임원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 800조면 몇백 조면은 이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삼성이라는 초일류 회사라면은 계획을 하나하나 그쵸. 다 짜서 투자할 정도의 액수 아니에요? 800조 그렇죠. 정도면 껌값인가? 네. 아니 근데 엄청난 돈이죠. 이게 뭐 향후 뭐 30년간의 계획이라고 해서 나왔다면 그냥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로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삼전닉스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아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800조나 쏟아붓게 되는 이런 투자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부지로 선정을 하고 그 지역에 공장을 어떻게 짓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전력이나 뭐 수자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계획이고 이걸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뭐 댐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로 협의를 했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거는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반면 지방선거 전에 또 카드로 썼던 게 어떤 겁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새만금 지역 개발하는 거. 우리 거기 투자하겠다라는 거를 또 카드로 하나 썼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역이라도 선정이 돼 있었고요. 그 지역에 어떤 걸 하겠다, 공장 어떻게 짓겠다라는 좀 구체적인 내용의 뭐 안내가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어제 이 국민보고회라는 것은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런 구체적인 건 없었고요. 대통령이 90도 절하는 퍼포먼스 외에는 실질이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호텔 경작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물, 전기 이게 지금 구체적 대책이 없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후부 장관한테 뭐라 그랬냐? 기후부 장관이 발표를 하니까 어제 기후부 장관이 오늘 제일 힘이 넘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후부 장관이 그럼 그 뒤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혹은 뭐 어디서 뭐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은 이렇게 하면 되고 전기 이렇게 하면 되고 기후부 장관 이렇게 산업부 장관이나 누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후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 전기 6.3 기가와트 필요하고요. 하루 65만 톤 물이 필요할 거예요. 요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아마 이분 아마 호남 갔었을걸요. 아마 그 뒤로. 지금 이게 지금 발동에 불이 떨어졌어. 지금 어떻게 기후부 장관도 산업부 장관은 어떻게 이거 전기 물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졸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장관들도 후속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이었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너무 떨어진 지지율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으로 타개를 해가지고 지지율을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호남의 지지율은 높아지겠죠. 호남이 아니라 광주 전남이겠죠. 명확히 말하면 광주 전남일 수 있겠죠. 전북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약간 좀 소외된 거 아니에요? 그럼 전국에서 광주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상당히 불만스러울 가능성이 높은데 뭐 중립적인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찾아서 뭐 제주나 아니면 전북이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들을 중립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이제 동부권
강원,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이쪽은 그러면은 높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이게 이재명 정권한테 과연 여론조사상으로 그럼 도움이 될까요? 결국에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그분 갈라치기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나 지지할 사람 지지하는 거고 나 싫어하는 사람 어차피 다 지지 안 해.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써. 아니, 코어가 돌아선다는데? 예, 그러니까 그 코어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지금 특히나 당권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면. 그냥 그 핵심이 전남 광주 쪽에 있는 겁니다. 호남 쪽이기 때문에 이 전북은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같은 거 해놔서 좀 입막음 해놨어요. 이번 이제 투자 계획에 포함 안 된 것 때문에 볼멘 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거기가 아예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불경에 비하면 그래도 뭐 챙겨 받을 거 좀 챙겨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립지역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호남 지역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 이 판세는 당권 이제 이 명청대전의 승기는 결국 호남 지역에서 결판이 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만 집중하시는 거죠. 김상춘님이 늦게 들어오셨다고. 늦게라도 나왔. 베리베지님은 이제 시간이 돼서 나가신다고. 57분이네요. 정확하게. 정확하세요. 매우 궁금합니다. 리님께서는 SK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본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자검님께서도 일단 인프라가 부족하고. 외세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저거를 지금 따져봐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 얘기를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빠른 걸 수도 있는데 뭐 국정조사가 좀 정치적 구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과연 이 800조라는 계획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럼 과연 이 계획을 과연 언제부터 세워 시작했느냐 그리고 어떤 수기 과정을 거쳤느냐 그리고 또 어떤 토론 과정과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이런 결론을 언제 도출을 했느냐 요걸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이른바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민주당의 고위 사람들도 국민기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뭐 국민기업이 아니라고 해도 주주들인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다면은 그들이 말하는 국민기업이라면은 국민기업이 이렇게까지 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의심적인 게 있으면 미심적인 게 있으면 요거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정말 만약에 삼전닉스가 지금 발표한 대로 본인들이 산업의 발전, 기업의 발전만 이윤만 추구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사실 전남 지역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 외 지역도 훨씬 더 가까운 곳, 예를 들어 뭐 완제품 만들어서 공항 가기 가까운 곳, 그 다음 공정을 위해서 또 뭐 패키징해서 옮기는 곳 가까운 곳에 충분히 이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게 기업의 윤리가 아니라 기업의 어떤 경영 의 원칙에 따르면 그게 더 합리적일 때도 불구하고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만약에 그렇게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임원들 회사하고 이 회사는 법인은 원래 무인격이지 않습니까? 법인격만 있는 거잖아요. 회사하고의 관계에서 본다면 사실 임원들한테는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임죄 없앴나 그랬나? 어머 역시 치밀합니다. 근데 역시 그래서 저는 역시 치밀하세요. 이게 기업이라는 게 결국 이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정부에서 뭔가를 주겠다라고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에서 준다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인프라를 만드는 뭐 댐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그거 어쨌든 국고에서 지원해서 지어줄 거 아닙니까? 그거 결국 너희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되니까 그거 정부에서 이만큼 도와주는 거니까 니네도 그만큼 해.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만약에 이 뭐 업무상 배임은 제가 그냥 곁다리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실 만약에 이렇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거야말로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던 국민 이익 배분 그걸 실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업에서 충분히 더 큰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윤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지만 일단 일정 지역에
도민들, 시민들을 네. 위해서 내어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익 실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라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정말 네. 예. 조세의 기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을 이익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허무는 이야기도 막 하셨잖아요. 저는 이 상태가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 니네 결국 반도체 지금 호황이어가지고 이익이 계속 날 거잖아. 그거 그냥 이 지역에 있는 국민들한테 내놔줘. 이익 좀 나눠줘. 미리 나눠줘. 지금 이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기업의 이윤을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그 SK와 삼성의 이 현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두산하고 네이버하고 관련해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뭐 땅에 허가를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 구독자가 대장동 2라는 얘기도 그래서 구독자. 지금 그 당시에 했던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금 한번 더 확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되던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저는 아까 우리 대변인님 말씀하신 그 업무상 배임 관련된 내용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도 그리고 지금 정부도 위험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퍼즐이 다 맞죠. 삼성에서 왜 이렇게 정정 공시를 했을까? 왜 이 기업들이 표정이 안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그동안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보면 본인들의 의지와 다르게 이제 정부에 관련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인들도 이제 증거를 남겨놓는 거죠.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다.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 이게 문제가 되더라도 본인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행정지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지도한 거야 명확하게. 이거는 어떤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따져봐야죠. 우리 국민들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전에 대한민국이 관치금융으로 인해서 상당한 폐해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뭐 관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정지도를 했는데 관치금융 때의 상황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몰아갔느냐. 결국 대한민국은 IMF가 왔어요. 맞아요. 네.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부 주도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듯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느냐. IMF가 와서 전 국민이 정말 고통 속에서 그렇게 나날을 보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되죠. 저희 아버지도 정말로. 그때만 떠올리면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럼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리봄 여름님께서 정경욱 해설자님 오늘도 울 것 같다. 저번에 우시는 거 봤는데 리봄 여름님 지금 울보가 아닌데 갑자기 눈물을 사실 어제 나오셨으면 울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어제 제2연평해전 당시에 영상하고 우리 사연들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정말 정말 연평해전 영화를 보시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처절하게 북한하고 싸워왔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을 설립했는지 어떻게 만든 나라고 어떻게 지켜왔고 어떻게 지켜가야 될 나라인지 저희가 여실히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금융, 경제 이런 얘기라서 야 그건 안보하고 상관없잖아라고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가고 이미 자유시장 경제에서 지금 이게 미국에 지금 상장이 되는 기업들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을 아마 앞두고 있는 모양인데 미국은 대한민국하고는 다릅니다. 이 규제가 없는 대신에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국내 시장에 대한 규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아마 미국 시장에서의 상장 이후에
책임, 주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면 아마 그건 최태원 회장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더욱 지금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두 분 다 감옥 갔다 왔잖아요. 이재용, 최태원 두 분 다 감옥 갔다 온 분이라서. 다 다녀오신 분들이어서 아마 더 지금 명확히 좀 하고 지금 싶을 근데 거예요. 네.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은 여하튼 이 정권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네. 또 감옥 보낼까봐 무섭잖아요. 예, 저는 끌려 나온 모습이 딱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실. 예. 아.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목줄이라는 말씀.